네, 한 가지 애니메이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애니모노가타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앨리스와 조로쿠. 다들 숙제 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앨리스와 조로쿠였습니다. 이거 보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최금이라서 말을 못해요. 네, 드립쇼였고요. 어땠나요? 보고 나서. 아, 이거요? 네네.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재밌게 본 건 아닌데 네.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 볼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한번 좀. 그렇군요. 혹시 네. 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예요? 가장 좋아하는 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사나이죠. 사나이. 사나에. 네. 왜요? 사나이 매력 있어요. 얘가 맹하니 걔도- 착한 것 같고. 걔도 보통 년은 아닌데. 왜요? 사나이 착하고. 네. 얘가 동생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마음씨도 있고. 그거는 이따 뭐 캐릭터 설명 뭐 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도 뭐 이야기하겠지만은 작품 소개하고요. 캐릭터 네. 소개하고 장단점 얘기하고 한 줄 평? 근데 한 줄 평이 좀 약간 미묘한 게 이 네. 작품은 모든 게 미묘해요. 그래가지고 한 줄 평도 미묘합니다. 아니 뭐 좀 약간 툭툭 튀는 부분이 좀 없어가지고 이 작품은 어쨌든 가보죠. 일단 이 작품은 원작이 만화입니다. 이마이 테츠야의 만화고요.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차용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나오죠. 예. 앨리스의 꿈이 나오죠. 앨리스가 나오진 않거든요. 앨리스의 꿈이 나오죠. 여담인데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흔히들 로리로리 이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로리타라는 소설에서 나온 거예요. 로리타라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네. 로리타 콤플렉스라는 말이 생기거든요. 그걸 줄여가지고 로리라 그러는데 그 로리타 소설을 쓴 사람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신봉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것은 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건 또 예전에 관심 있어가지고 많이 찾아봤던 건데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가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한 그 사춘기가 오기 전 한 10에서 한 14살 정도의 소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지켜줘야 되고 가장 사람이 순수한 때가 바로 이 10에서 14살 정도의 소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그 약간 이성적으로 바라본 거지. 어떤 그 나이대의 소녀들을. 근데 그거를 아주 음탕한 눈으로 본 게 로리타 쓴 소설 작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음탕을 하기 때문에 롤이란 말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족보가 이렇게 돼요. 그 롤이라는 단어에 족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같은 그 끔찍한 로리콘들을 배출을 해낸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기 다요. 여기 뭐 헉스타님도 계시고 시청자 중에서도 많거든요. 난 로리콘이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담인데 또 그 지브리에 보면 미야자키 하야오 있죠. 네. 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또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많은 또 영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작품의 대부분이 여자 소녀 10살에서 14살 사이 소녀가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다 이 앨리스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작품이긴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도 사실은 제가 이건 뭐 또 이따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이시 스태프에도 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냐면 네. 꿈을 먹는 메리도 제이시잖아요. 제이씨입니다. 예. 그리고 저 뭐지?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히키코모리 그 여자애 하나가 컴퓨터만 하는 거. 무슨 앨리스인데 그것도 그 작품도 다 제이시 스태프거든요. 의외로 제이시 스태프가 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들을 많이 애니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아한다. 이상한 제이시 나라의 스태프 기획자나 감독들 중에 하나님의 매목자 이 앨리스의 좀 약간 좀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도 조금 약간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조금 영감을 받은 게 제가 맨 처음으로 썼던 소설의 그것도 소설 제가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많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케이스예요. 토끼 나와요 그럼? 토끼가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때 쓴 게 뭐냐면 앨리스가 그 원더랜드에 갔다 오잖아요. 네. 근데 걔가 이제 한국으로 와. 한국으로 왜 와요? 한국으로 와서 학생을 하다가 다시 원더랜드로 가는 거예요. 사춘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다시 원더랜드를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원더랜드는 누구랑 가요? 토끼랑 가야지. 그 토끼가 근데 그 세계에선 죽어 있어요. 왜 죽어? 토끼가 왜 죽어? 아 근데 그게 반전이야. 왜 죽어 있는지 그걸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반전이거든요. 어쨌든 그게 내가 그래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는데 나도 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많이 또 영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야, 무서운 시나리오였네. 토끼 죽어. 와. 아 근데 해피엔딩이에요. 젤라가 없어서 토끼가 죽어. 어찌됐든 뭐 야. 그렇고 다시 작품으로 넘어오면 네. 이 작품의 장르는 사실 판타지 액션 일상 치우고요. 그래서 복합 장르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이 작품이 애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장르의 문제인데 판타지 액션인데 일상 치유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약간 뒤에 가서 제가 단점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좀 애매해요. 장르가. 애매하다.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2017년 4월에 1쿨로 방영을 했었고 제작사는 JC 스태프. JC 스텝.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금서목록, 토라도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들을 만들었던 회사였죠. 오프닝과 엔딩은 모두 노래가 끔찍합니다. 제가 근래 들었던 애니메이션 음악 중에서 가장 끔찍하지 않았나. 근데 왜 노래 괜찮은데 거울아. 그나마 엔딩은 좀 낫던 것 같아. 엔딩이 괜찮아요. 예. 엔딩은 조금 낫는데 오프닝은 세상에. 세상에. 오프닝 많이 계속 들었더니 거기는 조금. 어쨌든 오프닝은 원더랜드잖아요. 오프닝 이름이. 네. 이 부른 사람이 오레사마예요. 오레사마. 이름 좋잖아요. 오레사마. 네,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없는데 제가 일단 찾아낸 바로는 이렇습니다. 얘는 남녀 2인조예요. 남녀 2인조? 네. 남녀 2인조예요? 남녀 2인조인데 여기서는 노래를 여자만 부른 거지. 네. 그렇고 늑대 소녀와 흑왕자 엔딩으로 데뷔를 했어요. 와우. 그리고 심지어 이번 분기에 마법진 그룹으로 오프닝을 부를 예정이고요. 부를 예정이고요. 네. 뭐 그렇고 엔딩은 이제 찬트라는 건데 이게 그 노래가 보면 이 가수가 토이인데 TOYTOYTOI죠. 거기에 플러스 피처링 코트린 거거든요. 네. 좀 찾아봤는데 얘네는 토이 피아노를 메인으로 하는 4중주 그 가수래요. 그리고 노래를 부른 코트린고는 일본 팝 가수. 팝 가수. 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코트린고도 여기서 뭐 피아노를 쳤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엔 피아노로 대동단결. 그 또 여담인데 이 토이라 했잖아요. 네. 이게 독일어로 화이팅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아까 이 엔딩 제목이 찬트라 그랬잖아요. 네, 찬트. 그게 1번 뜻이 구호 있죠. 그리고 네. 2번 뜻이 성가라는 뜻이라는데 이 화이팅이라는 거랑 좀 약간 연관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찬트를 일본어로 해서 찬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거는 위키에 없는 내용이고 제가 이거 미국 웹에 돌아다니다 찾은 거거든요. 미국 웹 없어. 얘네 이 토이하고 오레사마가 없어요. 정보가. 어쨌든 그렇고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데, 네. 전 이 작품을 보면서 터미네이터가 생각나더라고요. 오. 터미네이터는 약간 A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A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다룬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보면 이 작중에 보면 이 사나가 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네. 근데 걔가 그 행동하는 패턴을 보면은 AI 딥러닝하고
빼닮았거든. 주위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계속 그 교감하려고 그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가서는 인간 형태까지 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데 그게 약간 AI를 형성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작품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보면은 파가 두 파로 나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해갖고 어떻게 보호하는 애들 있고, 보호해야 되는 게 있고 격리해야 된다고 하는 애들. 격리해야 된다는 애들 있고 그러죠. 네. 이게 근데 AI에 대한 인식도 우리 사회 인식도 현재 그렇거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작품에 흘러가면 결국에는 그 사나를 받아들이는 파가 이기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그 긍정적인 그 어떤 AI에 대한 인식을 다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품을 볼 때. 근데 웃긴 게 해피하게 끝난 거겠다. 해피하게 끝나긴 하는데 중간에 보면 원더랜드 하면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터지라 그러죠. 내가 볼 때 사나는 없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 따라서 다르게 뭐 접근할 수도 있겠죠. 캐릭터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단 캐릭터는 3명 할 건데요. 주인공이 왜 3명밖에 사나. 안 해요? 예? 왜 3명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 네.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사나 하고요. 네. 헉스터님이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 하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끝이죠. 뭐. 그치. 그게 다예요? 뭘 더해? 더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는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사나입니다. 샤나 아니죠? 사나죠. 사나. 샤나랑 비슷한 대사를 많이 치던데. 약간 의도한 것 같아 그런 부분은. 게다가 심지어 자간의 샤나도 제이씨거든요. 제이씨죠. 네, 맞아요. 약간 의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나 일단 성우는 오와다 히토미인데 주연이 여지까지 하나밖에 없어요. 시로바코에서 이마이 미도리 그 까진 대학생년 있죠. 걔 맡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진 다 완전 엑스트라. 조연도 아니야. 거의 대부분 엑스트라를 맡다가 이번에 처음 주연을 맡았죠. 다시. 왜냐면 사실 시로바코 쓸 때도 주연이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의 비중이 없었기 때문에. 시로바코 안 봤죠? 안 봤어요 아직. 그 나이를 어디로 드시는지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일단은 이 사나는 여기 보면 작중에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물론 뭐 작품 다 보고 오셨겠지만 앨리스의 꿈이라고 부르는 게 초능력자들이에요. 초능력자들을 앨리스의 꿈이라고 부르는데 그 앨리스의 꿈 중에서 가장 상위 존재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위 존재죠. 심지어 인간도 아니야 얘는. 얘는 사실 뭐 지가 말하기로는 원더랜드의 통신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든지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게 얘 능력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별명은 붉은 여왕이고 나중에는 카시무라 조로쿠의 입양이 되죠. 입양이 되죠. 멋쟁이 거기.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대신에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약하다. 그래가지고 맨날 막 뭐야 이지를 하거든요. 맨날 뭐 답답하다고 이지를 하는데 약간 그 언어 표현을 제대로 못해. 심지어 지가 화났다라는 것도 처음에 표현을 못해요. 그냥 답답하면 화난 거야. 답답하면 화난 거야. 그리고 체력이 좀 많이 약하고요. 네, 저질 체력의 소유자. 뭐 이 정도인데 뭐 혹시 뭐 더 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이 친구요? 네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봤을 때 전형적인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 이제 막 이제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아싸에서 이제 인싸로 들어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 사실 작품이 끝날 때도 인싸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에 그 누구지? 그 사이코패스녀 있잖아요. 누구요? 하짱이요, 하짱?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 유키노 시테 유키노 어린 버전. 걔하고 그 운동토니하고 사실 걔네들도 정상은 아니거든 내가 볼 때. 걔네하고 친구 되잖아요. 네, 친구가 되죠. 학교에 가서는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많이 이제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시겠죠.
어쨌든 얘 나름 착한 애예요.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애입니다. 예. 격리 수용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 사실 저는 헉스터님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뭐냐고 했을 때 저는 누굴 예상했냐면 얘 말고 네. 얘 맨날 챙겨주는 쌍둥이 있어요. 네, 걔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걔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걔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요? 머리 스타일이 저질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국 외견이네요. 외경이 요즘 중요하죠. 아,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걸 충족해 주는 게 바로 사나입니다. 예. 사나이도 머리가 뭐 그냥 생머리잖아요. 그건 생머리 무난무난하죠. 애가 착해요. 잘 이게 동생들도 잘 아껴주고 음식도 남편 잘하고 가정적이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할게 헉스터님이 좋아하는 사나입니다. 얘 강남 스타일에도 등장하거든요. 강남 아, 스타일. 나는 사나에. 그렇죠. 이 카시무라 사나에가 성우가 토요사키 아키예요. 아, 이 작품은 좋아요, 조연이 좋아요. 참 그 걸작인 게 많은 게 토요사키 아키도 있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코시미즈아미도 있고 타무라 유카리도 네. 나와요. 조연. 네, 사무라이 칼이 나옵니다. 예. 그 남자 성우들도 다 그 베테랑 남자 성우들이잖아요. 네. 예. 어쨌든 이 토요사키 아키는 뭐 초전자포에서 꽃뱀녀 우이하루 그 카자리도 했었고요. K1에서 히라사 유이, 트러블에서 모모 베리아 데빌룩, 그리고 엑세럴드에서 쿠라시마 치우리 또 맡았었습니다. 사나이는 이제 왼쪽에 있는 애인데 졸업구 손녀고요. 손녀. 네. 일단 몸매가 굉장히 좋은 편으로 그려지고요. 그렇게 많이 스텔스 문해예요? 스텔스 문해. 그걸 또 그새 또 이렇게 맨날 칭칭 싸매고 있는 애를 그걸 또 이렇게 그 계측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 같은데? 개칙을 해요, 이 사람. 거의 계측이지 내가 볼 땐. 아유, 개칙이야. 아, 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야, 이걸 또 개칙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일단 뭐 입양이 됐기도 했지만은 그 이전부터 카나의 언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보호자도 해주고 엄마 역할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예. 하지만 제가 애니를 보면서 느낀 건데 얘는 항상 보면 중요한 순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실상 짐덩이가 아닌가. 아니 왜냐면 심청이에요. 아니 그 조그만 게 뭐 맨날 뭐 무슨 일 터지면은 지는 따라가겠다고 해. 근데 막상 얘는 가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민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넌 신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눈알도 없나? 아닙니다. 소름 돋아요? 아까 문해끼가 있어요? 그 잘도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인 이치조 시즈쿠입니다. 사진이 이쁜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 메이드복을 갖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치조 시즈쿠는 이 메이드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양복이 더 어울리지 않았나. 메이드복이 했을 때 전투력이 상승했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성우가 누구다? 코시미즈 아미다. 제가 또 이 코시미즈 아미면 환장하거든요. 이 코시미즈 아미가 그 무슨 역이냐면 늑대왕 신녀 호로 했었고, 호로. 스쿨럼블에서 텐마 또 했었고, 햄마! 소천사 히마리에서 히마리, 요. 또 그 경계선상의 호라이즌에서 아사마 토모도 했었고, 마왕용사에서 마왕도 했었죠. 아무튼 뭐 쟁쟁하신 분이다. 좋은 성우예요 이분도. 뭐 일단 내각 정보실 특무기동반 소속이랍니다. 뭐 한 데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스왓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역할은 사나를 경호하는 거죠. 예, 얘도 능력자거든요. 얘도 이제 앨리스의 꿈인데 얘는 그 TV에서 이렇게 잠들고 그 TV 앞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TV에서 하던 게 무슨 마법 메이드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관고를 소환하는 게 가능한데 그래서 보면 막 작중에서 보면 뭐 320번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520 몇 번도 있고. 사실상 표절이다. 라보맨 강령 표절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된 게 번호도 엇비슷해. 그래가지고 얘는 그래도 술씩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표절은 좀 심한 것 같고 라보 규율을 오마주했다. 이렇게 오마주했어. 여담인데 1번 때가 좀 사기거든요. 예, 1번 때가 사기예요. 1번은 아예 변신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무기는 보면은 네. 500 몇 번 이런 게 훨씬 세 보이는데 일본 때가 사기야. 네, 그러니까요. 저 참고로 이게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일본 때 있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9번 때가 세다는 얘긴데 네네. 무기가 막 저런 거예요. 막 우산 이런 거예요. 우산. 음. 그다음에 뭐야? 저 막 가방 이런 거거든요. 뭐 체스말 이런 거거든. 어. 체스말 12번인가 그래. 네. 근데 그거 의외로 그 중요한 순간에 나와요. 체스말이 계속. 문방용으로. 네. 참고로 총이 무슨 500 몇 번인가 그럽니다. 총.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 2개, 단점 3개가 있는데 뭐부터 할까요? 뭐 알아서 하시죠. 예. 뭐 장점부터 가죠. 장점부터 네. 가면은 일단 제이시 스태프였기 때문에 꽤 고급진 연출들을 보여줬다. 특히 1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약간 그 특유의 분위기랄까요? 애니메이션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특유의 긴장감을 풀어나가는 게 이 제이시 스태프가 예전부터 드라마나 이런 스토리 연출 이런 거는 기가 막히거든. 그런 것도 잘해요. 예. 근데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갔으면 훨씬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작화 쪽에 보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 작품도 작품도 많고 움직임도 조금 둔한데 3D도 뭔가 엉성해요. 3D도. 예, 좀 많이 엉성해 여러모로. 예. 그런 돈만 조금 더 들어갔다면 훨씬 좋은 평을 받았을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건 있었고 또 치유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작품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매력을 선사할 거예요. 아주 버라이어티하죠.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는 치유물인데 앞대가리는 굉장히 뭐 무슨 액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참고로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네. 옛날 작품 중에 엘펜리트라는 근위대장님 아주 혐오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 1화부터 5화 정도 그게 이거 이제 초반부잖아요. 네네. 거기만 보면 그냥 엘펜리트야. 거기만 보면. 에이 또 엘펜리트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분위기가 비슷해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지. 예. 분위기가 약간 비슷해갖고 야 이거 뭐냐 이거 치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이상하네 그랬거든요. 처음에 볼 때. 그런 거.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장점들이 있었고요. 단점은 뭔가요? 예. 이 사나 이외의 캐릭터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모을 만한 좀 상품거리가 부족해요. 왜요? 사나이 이쁘고 착하잖아요. 심지어 사나조차도 간판 무스메론 사실상 부적격이야. 좀 특이하지가 않거든요. 다 그냥 무난무난한 데다가 아까 말했던 사나에나 그 약간 이치조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다 좀 약간 특색이 없는 검정 머리에 뭐 그냥 생머리에 특히나 뭐 그 이치조 그 시즈쿠 같은 경우에는 전 보는 내내 걔 생각나더라고요. 그 IS 보면은 누나 있죠. 걔 생각났고 사나에는 뭐 저 뭐야 그 유유시키 보면은 반장 있어요. 반장. 누군지 알죠? 카야농이 연기하네. 유유시키 보면 반장 있단 말이야. 걔랑 똑같고 그냥 다 어디서 본 애들이야. 아. 심지어 사나도 보면은 저는 보는 내내 꿈을 먹는 메리에 나오는 메리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특색이 좀 부족했고 너무 모해가 없어 이 작품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작품이 눈물 날 정도로 슬픈 장면이 있어요? 아니 뭐가 슬퍼요? 맨 마지막에 좀 나름 감동적이에요. 5화 때도 좀 나름 감동적이고. 예. 슬퍼요? 아니야 감동적이긴 해요. 미친 듯이 막 클라나드처럼 눈물이 막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는데 네네. 짠하긴 해요. 예. 뭐가 짠해요? 그냥 짠해요. 예. 나는 걔 있잖아요.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애 그 다카콘. 네. 다크콘요. 하짱이요 하짱. 걔는 볼 때마다 저거던데 소름 돋던데. 약간 좀 모르겠어요. 걔도 착한 애예요. 알고 보면. 그러게 공부 좀 잘하지. 걔가 공부 못해가지고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좀 잘하지 그랬어. 아니 지가 공부 좀 잘했으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데 맨날 눈높이 안 하고 구몬하다가 땡땡이 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 좀 소름 돋았다 이런 말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단점이 아까도 제가 그 장르 얘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액션하고 치유라는 상극의 장르를 혼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작품이 약간 이도저도 않게 돼버렸어요. 액션이면 액션으로 가든가 치유면 치유로 가든가 했으면 어느 한쪽에 그 표를 좀 얻었을 텐데 이건 좀 약간 장르가 너무 복합 장르다 보니까
또 상극의 두 장르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조금 어느 한 지역의 표를 얻기가 힘들었다. 마치 국민의 당처럼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의외로 저는 또 성우 쪽에서 미스캐스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구요? 두 명인데 첫째로 토요사키 아키. 목소리가 잘했는데. 연기는 잘했는데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노토마미코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 군인 있잖아요, 군인 노토마미코예요. 노토마미코인데 네. 좀 네. 애매하더라고. 좀 약간 좀 어울리지 않았달까? 약간 남성적인 그런 느낌으로 딱 생각을 했는데 약간 중성적인 거죠. 남성적인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좀 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걔 되게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 노토마미코 했던 그 미니 씨 있죠. 네, 미니 씨. 걔 미군이거든요. 미군이에요. 예. 그럼 미국인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이잖아. 근데 그 일본 옷 입고 돌아다니잖아. 개소름이야. 아니 그냥 일본인이야. 그냥 일본인. 아니 그 뭐라 그러죠? 유타카라 그러나요? 유타카 기모노. 아니 기모노 입고 돌아다니는데 개소름 돋잖아. 마치 지가 일본인인 양. 세금은 죄다 다 미국에 갖다 내는 거거든요. 좀 약간 야같다. 이런 거 좀 보이죠. 그리고 제 기모노랑 유카타 차이를 알았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그 헉스터님이 얘기했던 그 두께 있죠, 두께. 두께.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차이가 정확하게 뭐냐면 기모노는 네. 정복이에요. 정복. 그래가지고 입는데 보통 한두 시간 걸립니다. 네. 근데 유카타는 그렇게 입으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다 개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모노는 리본도 다 매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매야죠. 그 리본도 그냥 탈부착식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개량 옷인데, 그래서 대부분 그런 유카타는 일상복으로 입거나 아니면 뭐 하반기 이럴 때 입는 경우가 많고, 그 기모노 같은 경우에는 격식을 차려야 될 뭐 새해 이럴 때 있죠. 그렇죠. 약간 그럴 때 많이 이럴 입죠. 때 기모노를 좀 네. 입어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모노는 여자가 입고 유카타는 남자가 입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거면 우리 방송 말고 다른 방송 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방송. 다른 방송 뭐요? 모르겠어요. 나는 애니타운 회원이다 이러고 돌아다니세요. 라보 애니라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엔타 회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장단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얘기 있나요? 저? 네네. 제가 아까 무난무난하게 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JC라서 그런 것 같고요. 네. JC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애니메이션 보시면 2% 부족하잖아요. 항상 언제나 보면. 토라도라가 2% 부족한가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대체적으로 물론 잘 만든 작품은 되게 재밌는데 네네. 작품 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다 뭔가 2% 부족하잖아요. 뭔가 잘 그런 만든 작품들이 조금 있죠. 예, 그런 요소가 좀 이게 딱 JC스러운 딱 그런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다고요? 예. 그게 딱 내가 말한 그거라니까. 사람을 확 끌만한 그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 본 거야. 어디서 봤어. 뭐가 하나 특이한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와 조로쿠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조로쿠 비중이 뒤로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맞아요. 나중에 가서 할배 거의 나오지도 않아. 뭐 관짝이 들어갔는지 어쩐지 아예 얼굴도 안 보이던데 이름이 앨리스와 조로쿠면 좀 둘 다 비중을 있게 좀 두고 이 둘 간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야 됐는데 그 다카콘년 나오고 나서부터는 뭐 그냥 관짝이야. 진짜 조로쿠는 그냥 앨리스와 다카콘 이렇게 이름을 짓든가. 공기화됐다. 네,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조금 뒤에 부분에 캐리하는 건 토끼 아닙니까? 토끼? 토끼요? 토끼가 캐리하지. 대사는 한마디도 안 치는데 토끼가 얼마나 존재감이 높습니까? 그게 약간 저건 것 같아요. 그 이동 기지국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 휴대폰 것도 되면은 그 안테나 서지잖아요. 그래서 있죠. 예. 에그 약간 이런 느낌인가. 에그.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거는.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조로쿠도
조금 더 특색이 있었으면 했어요. 그냥 어디서든 볼 법한 그냥 영감탱이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앨리스와 조로크라고 이름을 붙였으면은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왔어야 됐냐면, 혹시 워킹 데드 게임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워킹 데드 1에 보면 리라고 있어요. 흑형. 네. 그 정도 되는 임팩트는 있어야지 앨리스와 조로크란 이름이 되지. 그리고 앨리스는 한 클레멘타인 정도 되는 그 정도 그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 다 그게 없어. 그래서 조금 이 이름과도 맞지가 않죠, 사실은. 이 작품의 그 색깔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에 부분이 약간 좀 심각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죠? 앞에는 좀 그렇죠. 네. 거기서는 되게 존재감이 높잖아요. 보면 둘 다.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전개를 해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걸 그리고 보면. 떡밥도 결국에는 해결을 안 해. 그 뭐야, 중간에 그 꽃 이렇게 만지고 있던 애 있죠. 꽃 만지는 애요? 왜 얘가 그 가슴으로 디스했던 애. 아! 그 떡밥도 해결을 안 하더라고. 걔 결국에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위키워드 찾아보니까 걔가 그 어른이 된 사나래요. 어른이 된 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결국 저 뭐야, 미쿠르 짝퉁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긴 게 거기 보면 이제 막 연구해갖고 뭐 어떻게 해먹으려고 하는 그 악당 단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 그림 그리는 애 하나 있어요. 흰색 꼬맹이. 머리. 남자 꼬뱅이. 걔는 어떻게 된 거야, 걔는? 걔는 아예 등장조차도 안 하잖아. 걔는 대사도 가뜩이나 또 근데 뭔가 걔가 무슨 떡밥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걔가. 걔는 없어. 야, 그럴 거면 아예 빼든가. 아예 빼든가. 좀 능력은 알겠는데, 능력은 약간 그림을 그리면 그게 뭐 약간 뭐라 그러지?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새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선 좀 뺐다 껴보시죠. 왜요? 잘 안 좋아요? 이상해요. 아, 이상해요? 네. 다스베이더 왔어요? 다스베이더 수준이 아니라 약간 저거 같아요. 그 원더랜드에서 통화하시는 것 같아요. 원더랜드. 토끼에 대고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선 좀 뺐다 껴주시죠. 아, 그래요? 네네. 제시 특징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그 변태왕자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작품들 보면은 판매량 보고 후속 내놓으면 후속 내놓는 건데 대부분 요새 근데 제시 작품이 판매량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떡밥 회수들은 안 되는 그런 또 것들을 보여주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줄 평을 해보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갔어 또? 여보세요? 아니 마이크를 빼랬더니만 뭐 노트북 선을 빼셨나? 랜선을 뺐어? 여보세요? 이분의 특징은 연락을 안 해요.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카톡이든 뭐든 세상 좋아졌잖아요. 옛날처럼 뭐 우표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친 다음 2, 3일에 받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카톡에 문의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바로 이렇게 오는데 이걸 안 해. 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채팅도 안 치고 전화를 결국 제가 해야겠군요. 여보세요. 왜 말이 없어요? 아니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린다 그래서 지금. 그럼 내가 다시 연락해 볼게요. 네.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되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된다. 전화 여보세요? 끊을게요. 예. 아이 뭐 이렇게 마이크가 맨날 이렇게 장구장이 많아요. 장구장이 맞냐고? 늙어서 그래요. 그래요?
제 마이크보다 젊은 거잖아요. 싸구려예요. 그치만 가격이 님 거보다 싸요. 어쨌든 한 줄 평을 해보면 네. 소소하게 재미는 있지만 팔리진 않겠다. 이 작품은 팔리긴 좀 쉽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거든요. 솔직히는 마사무네 리벤지보다 훨씬 재밌게 봤어요. 그렇군요. 저번 주에 우리가 뭐 봤지? 저번 주에요? 네. 우리 저거 보고 왔죠. 그 뭐야 유유시키. 유유시키. 마사무네 리벤지보다 훨씬 재밌던 것 같긴 한데 근데 팔릴만한 여진 조금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노래도 조금 물론 중간중간에 OST는 좀 괜찮은 게 있었는데 이 엔딩은 쓸만해요. 그래도 엔딩은 들어줄만해요. 엔딩도 조금 약간 아쉽더라고요. 오프닝은 많이 들으면 중독됩니다. 거우라 가는 부분이 약간 중독이 되긴 해요. 오프닝은 그냥 가수가 문제예요. 노래 저번 주 에로만가요? 그렇군요. 네. 맞네. 저번 주 에로만가 선생 같대요. 우리가. 맞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에로만가 선생이 재밌죠. 훨씬 재밌어요. 네. 훨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팔릴 건 에로만가죠. 에로만가 선생 훨씬 재밌어. 사길이 이쁘고 자랑스럽잖아요. 사길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사길이 못생기고 증오스러운데요. 사길이가 못생기고 증오스럽다고요? 네. 어딜 봐서요? 저는 차라리 엘프나 그 무라마사가 훨씬 낫던 것 같은데. 사길이 얘가 이쁘고요. 착하고요. 네. 자랑스럽고. 응? 못생기고 증오스럽다니까요. 아니 어딜 봐서 못생겼어. 이쁘다니까. 이쁘고 얘가 사랑스럽게 생겼잖아요. 착하고. 여기서 잘 들어보시면 헉스터님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이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프리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외견, 그 외적인 모습에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헉스터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헉스터님의 성욕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변태인 것도 중요해요. 내가 변태거든. 변태는 변태를 알아본다고요. 변태는 변태를 알아봐. 변태인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길이 흥하는 거예요. 사길이 괜히 흥하는 게 아니야.